지난 14년 동안 대구 최초의 특1급 호텔로 대구를 대표했던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이 지역 요식업체 컨소시엄에 매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원화 강세 등의 악재로 대구 경북의 올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요즘 여름 사과인 아오리가 한창 출하되고 있지만 가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입니다. 경주 방패장 1단계 사업으로 동굴 처분장이 완공된 데 이어 2단계로 표층 방식의 처분장이 또 조성될 계획이어서 안전성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오전부터 비 소식이 있지만 늦은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밤낮으로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벌써 사흘 연속 대구의 아침 기온이 25도를 넘어섰습니다. 더운 공기가 가득한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이러한 찜통 더위 속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되시죠?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경산과 경주는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내려왔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이제부터는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더위 대비 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특1급 호텔이죠.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이 문을 연 지 14년 만에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대구시와의 갈등도 매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 대구에 제대로 된 특1급 호텔이 없어 국제 행사나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대구시의 간곡한 부탁을 권영호 회장이 받아들이면서 지어졌습니다. 그 뒤 인터블고 엑스코 호텔까지 건립하면서 대구의 대표 호텔로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계열사인 인터블고 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호텔 매출도 부진해 최근 매각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인터블고 그룹은 만촌동 호텔을 바르미 손칼국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즐거운 세상과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1,3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현지가 그다지 일부 기존 은행에서 있던 대출점도 않고 총 한 4,500억 정도 인수 가능할 듯 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호텔 측의 경영난 외에도 대구시와의 갈등도 매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물포럼 행사 때 VIP 서비스와 관련해 대구시와 호텔 사이에 마찰이 생겼고 경륜장 장외 발권소 사업 추진을 두고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갈등이 커지면서 권영우 회장이 매각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구시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호텔이 대구시와의 갈등 속에 14년 만에 영욕의 세월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곳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이 매각이 최종 성사되면 자매 호텔인 인터블고 엑스코 호텔의 매각도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인터블고 경산 골프장은 권영호 회장 측이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그룹 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메르스 여파로 대구 여행을 취소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대구를 방문하기로 한 외국인은 중국 관광객 1,600여 명, 대만과 동남아 관광객 1,400여 명 등 모두 3,500여 명으로 지역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구와 중국 사이 부정기 항공 노선이 티웨이의 경우 다음 달 중순부터, 제주 항공의 경우 9월 초부터 다시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적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8.5%가 올라 전국 최고였고 6개 광역시 평균 상승률 4.15%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11%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올랐고 동구와 서구가 9%, 북구 8.3% 순으로 올랐습니다. 면적별로는 66제곱미터 이하가 9.5%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원화 강세 등의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지역의 올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건데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한 해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 기업입니다. 미국 GM과 포드, BMW 등 전 세계 46개 나라 50여 개 업체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인도 현지에서 제품의 일부를 생산하는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인도 루피아나 일본의 엔화, 유럽 유로화에 비해 우리나라 원화가 너무 강세여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수요가 줄면서 수출 시장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중국의 저성장이라든지 중국 자동차 수요의 감소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지금 둔화가 되고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올해 상반기 수출 동향을 조사해봤더니 대구는 34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줄었고 경북은 12.1% 감소한 226억 7,6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율 5%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별 수출 현황에서도 경북은 전남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 대구는 네 번째로 수출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선진국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적인 악재가 겹쳤고 특히 원화 강세가 지속된 것이 수출 두 자릿수 감소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는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출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규모도 크고 구매력도 갖춘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풀려나서 새로운 시장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란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올 하반기 수출 전망이 상반기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수출 유관기관들의 전방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가 운영된다며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시내버스 노선을 안내하고 있고 홍보 책자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며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모레 31일부터 닷새 동안은 주요 정류소 750곳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다음 달 21일까지는 노선 개편 종합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휴가 기간 중 대구 경북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가장 몰리는 날은 8월 1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다음 달 1일 대구 경북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46만 4천 대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음 달 9일까지 지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35만 4천 대로 지난해보다 1.6%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휴가 차량이 몰리면서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부선 부산 방향 70물류 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 중부내륙선 김천분기점에서 낙동분기점 양방향, 또 중앙선 군위나들목에서 금호분기점 양방향 등이 대표 정체 구간으로 꼽혔습니다. 요즘 여름 사과인 아오리가 한창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인데 겨울 사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사과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 출하되고 있는 안동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여름 사과인 아오리가 요즘 하루 80톤씩 출하돼 경매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집산지인 이곳에서 경매된 사과는 대부분 당일 전국 곳곳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아오리 20kg 한 상자의 경매 가격은 상품은 5만 4천 원에서 7만 원 선, 하품은 4만 8천 원에서 5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0-30% 떨어진 가격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 하락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 하락은 가뭄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소비 위축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뭄으로 인하여 상품성이 떨어지고 베르스로 영향에 의해서 소비 위축이 됐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소비 위축 분위기로 가격 하락이 겨울 사과에까지 이어진다면 농가의 소득 감소는 불가피해진다는 것입니다. 전국 사과 생산량 1위인 안동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이 해마다 늘어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올해 안동시 사과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58헥타 정도 증가됨에 따라서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안동 지역의 메론 수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동남아 수출이 줄고 물량이 남아돌면서 메론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회복세를 보여 그나마 다행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사회 정세나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다 보니 농가는 이래저래 마음 편할 날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북 19곳의 전통시장과 5일장 주변 도로에서 추석 명절까지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 해평시장과 안동 중앙신시장, 포항 양학시장 등 6.8km 구간에서 1,20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전용 차로 주변 등에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농수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익사 사고를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 등 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대구시 동구 용계동에서 어린이 2명이 농수로에 빠진 뒤 물살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철망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농사로에 빠지는 일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15인승 초과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탑승해야 합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맨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어린이가 타고 내릴 경우 전멸등 장치를 작동시키고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자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타거나 내릴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이 경주방패장 1단계 사업으로 동굴 처분장을 완공한 데 이어 2단계로 표층 방식의 처분장을 2019년까지 또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굴 처분장이 이미 활성 단층 문제로 홍역을 치렀는데 2단계 표층 처분장이 과연 안전할지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경주방패장 1단계 사업으로 완공된 동굴 처분장입니다. 10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환경공단이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로 2019년까지 표층 방식의 처분장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굴 방식과 달리 41만 제곱미터의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12만 5천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환경단체는 동굴 처분장에서도 이미 문제가 드러났듯이 이 일대는 활성 단층 지역이어서 표층 처분장도 완전하지 않고 테러와 같은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층 처분은 지진이나 테러에 의한 폭격으로 방벽이 무너질 때 또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방패장 사업 유치로 정부가 3조 4천억 원대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방패장 2단계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동안의 이 55개 지원 사업들은 너무 부진하다. 아직 60%에 미달하니까 이런 부분에 이 정부가 신뢰성을 보여줘야 된다. 원자력 환경공단은 방패장 지원 사업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표층 처분 방식은 엄격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과 지하수 또는 우수가 전혀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관리 기간인 300년 이상 동안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찬반 갈등 속에 경주 방패장을 유치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안전성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음 달 23일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쾌적한 피서지 만들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서지 출입구와 운집 지역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는 한편 피서 인파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하루 2차례 이상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 시군별로 기동 청소반을 가동해 피서지 쓰레기 관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달구시는 한여름 더위를 날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새 단장을 한 두류 수영장 야외 물놀이장은 다음 달 16일까지 운영하는데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열흘 동안은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달구 사격장도 지난주부터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고 다음 달 1일 오후 6시 반부터는 야간 무료 사격 강습회와 사격 대회도 열립니다. 또 신천 대봉교 하류 농구장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무료 영화가 상영되고 다음 달 30일까지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과 용두교 상류 둔치에서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설치해 운영됩니다. 벌써 사흘 연속 대구의 아침 기온이 25도를 넘어섰습니다. 더운 공기가 가득한 수요일 아침인데요. 이렇게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오늘은 막바지 장맛비도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북한 지방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6도, 영천과 청도는 24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모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와 구미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같게 시작하지만 낮에는 상주가 29도, 구미는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경북 북부 내륙 봉화의 아침 기온은 20도고요. 한낮에는 안동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울진은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를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간 내일부터는 낮에는 33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